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배소 공정에서의 페리티움 배터리 시료 환원을 주제로 마인테크 페스타 혁신기술 경진대회 발표를 맡은 한국해양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최범무입니다. 염규필, 황보혁 학생과 본 대회에 함께 참가하게 되었고, 한국해양대 에너지자원공학과 자원처리공학 실험실을 담당하시는 유경근 교수님, RFHIC 기업 이영걸 매니저님의 도움을 받아 연구 및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이 발표를 보시는 분들 중에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중요성을 보여드리는 자료들을 가져와 보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글로벌 전기차 폐차 대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그에 따라 글로벌 폐배터리 재활용 시장이 2040년에 이르러서는 하나 약 200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로 성장할 것이란 분석 결과가 있습니다. 국내 시장으로 들어와서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자원 회수량을 보면 역시 시간이 흐를수록 그 양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회수되는 송금속 기준의 누적 회수량을 하나로 환산한 결과를 보시면 다음과 같이 경제적 가치가 굉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리튬이온 배터리 재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러한 재활용 공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저희 팀은 이 공정 단계 중 전처리 과정 안에 열처리 공정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열처리 과정 내에는 배소라는 공정이 포함되어집니다. 이 배소 공정은 간단하게 시료를 고온의 상태에서 화학 조성 변화 및 물리적 성질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가열 공정입니다. 현재까지 사용되어지던 재래식 배소 방식과 저희가 새롭게 제안하고자 하는 마이크로웨이브 배소 방식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외부 열원으로부터 열을 가하는 방식인 재래식 배소 방식은 시료 표면과 내부 온도 편차가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는 반면,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방식은 시료 자체 부피 발효를 통한 균일하고 급속 가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마이크로웨이브의 특징인 목표 광물만을 선택적으로 가열이 가능하다는 점을 통해 에너지 절감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저희의 목표는 이러한 마이크로웨이브 가열 방식을 이용한 폐리튬이온 배터리 배수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을 적용한 배소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저희는 과연 이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을 통해 배소가 일어날 만큼의 고온 조건이 만족되는지 확인하고자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선행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실험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흑연 분말과 증류수를 섞은 후 여과하여 수분 상태의 시료 약 12g을 제조합니다. 이후 시료를 각각 5g씩 두 번 채취합니다. 여기서 시료 A와 B는 12g의 여과된 수분 시료에서 각각 5g씩 나누어 채취한 동일한 흑연 시료이며, 앞서 12g을 제조한 이유는 5g의 시료 2개를 만들기 충분한 양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렇게 제조된 시료 A, B는 각각 함수 측정기와 전자레인지로 수분을 증발시킨 후 건조 시료의 질량을 확인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전자레인지, 즉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시료를 가열하였을 때 온도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가는지 뿐만 아니라 시료의 건조 또한 무리 없이 잘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입니다. 왼쪽 그래프를 보시면 5g으로 동일했던 시료의 양이 건조 후 함수 측정기에서는 3.02g, 전자레인지에서는 2.08g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5g의 시료에는 1.98g의 수분이 포함되고, 만약 수분만이 증발했다면 3.02g의 건조 시료가 남아있어야 하는데,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가열한 시료에서 0.94g만큼의 추가 무게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전자레인지로 가열했을 때
수분의 증발 이외에 추가적인 질량 감소가 일어난 것입니다. 오른쪽 사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가열한 직후 시루의 온도를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측정한 결과 600도 이상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600도 이상에서 탄소가 이산화탄소 가스로 산화가 일어나는데, 이로부터 0.94g만큼의 무게 손실이 이산화탄소 가스로 날아간 시루의 무게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마이크로웨이브 가열 방식이 배수가 일어날 수 있는 고온의 온도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은 예비 실험 이후에 본격적으로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배소 실험에 사용한 마이크로웨이브 건조 장비입니다. 실험 장비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마그네트론에서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고 시루가 담긴 캐비티로 투사하여 가열하는 방식입니다. 가운데 보이시는 3스탑 튜너는 인시던스를 조절하여 리버스 파워를 제어하는 역할을 하고, 아이솔레이터는 리버스 파워로부터 마그네트론을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맨 왼쪽에 보이는 리케이지 디텍터는 혹시 모르는 마이크로파 노출을 대비한 탐지기입니다. 이 정도로 장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본격적인 실험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이크로웨이브 방식을 적용한 배소 실험과 이후 배소가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추가 실험을 위해 참조한 선행 연구가 있습니다. 이를 먼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이는 것이 그 공정도입니다. 우선 LFP 폐배터리의 양극재와 음극재에서 각각 LFP 파우더와 그래파이트를 분리해냅니다. 여기에 탄산나트륨을 추가하여 LFP, 탄산나트륨, 그래파이트를 2대2대1 비율로 혼합하고 이 혼합 시루를 고온에서 배수를 진행합니다. 그러면 위에 보이는 화학식에 따라 생성물로서 철과 두 가지 리튬 화합물, 그리고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됩니다. 배소 산물로서 나온 이 생성물들을 수침출을 하면 수용성 리튬 화합물 LiNA5PO4-2가 물에 용해되어 침출액으로서 분리되고, 침출 잔사로 철과 비수용성 리튬 화합물 NaLi2PO4가 남게 됩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철은 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남은 리튬 화합물은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락선별을 진행하여 이 둘 역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저희 팀은 참조한 공정과 동일하게 LFP와 탄산나트륨, 그래파이트를 2대2대1로 섞은 혼합 시료를 마이크로웨이브 배소와 박스로 배수를 각각 진행하였고, 배수 산물 각각의 XRD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그 XRD 분석 결과입니다. 우측에 보이는 물질들이 두 결과 모두에서 확인되었으며 피크의 형태가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로부터 마이크로웨이브 배수와 박스로 배수 결과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만 점선으로 나타낸 부분이 적철석의 피크 부분인데, 마이크로웨이브 배수 결과, 재래식 배수 결과에 비해 적철석의 인텐시티가 감소했고 오히려 자철석의 인텐시티가 증가한 것을 통해 마이크로웨이브 배수의 경우 철 성분이 대부분 자철석의 형태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때 참고로 참조한 산행 연구 결과에서 철이 나온 것과는 다르게 적철석이나 자철석과 같은 산화철이 나온 이유는 산행 연구에서는 수평관로를 이용하여 질소분위기에서 배수를 진행한 반면 본 실험은 박스로와 마이크로웨이브 실험기기 특성상 산소의 차단이 불가능했고 산소 분위기에서 배수가 진행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이크로웨이브 배수 산물에 나온 자철석 역시 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참고한 선행 연구에 따라 자력선별로 철 성분과 리튬 성분이 분리 가능한지 추가 실험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먼저 자력선별 전에 수용성 리튬 화합물을 분리해내야 합니다. 배수 산물을 상온의 중류수에 넣어서 수용성 리튬 화합물을 수침출한 후 여과를 통해 침출액과 침출 잔사로 분리합니다. 이때 수침출이 잘 이루어졌다면 여과액에는 수용성 리튬 화합물이, 침출 잔사에는 산화철과
비수용성 리튬 화합물이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XRD 분석을 해 보았는데요. 위에가 수침출 전 마이크로웨이브 배수산물의 XRD 분석 결과이고, 아래는 그 배수산물을 수침출한 후 얻은 침출 잔사의 XRD 분석 결과입니다. 침출 잔사 XRD 분석 결과에서 점선으로 나타낸 위치에 수용성 리튬 화합물인 LiNA5PO42를 나타내는 피크만이 사라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수침출로 배수산물에 들어있던 수용성 리튬 화합물이 물에 용해되어 침출액으로서 제대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남은 침출 잔사를 자력선별을 통해 자석물질과 비자석물질로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때 자력선별로 쓰인 자석분해 쐐기 등 망가우스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분리된 자착물과 비자착물의 XRD 분석을 진행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자착물에는 자철석 피크만이, 비자착물에는 비소용성 리튬 화합물 피크만이 두드러지게 나타났고, 이로부터 자력선별로 자착물과 비자착물이 제대로 분리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실험을 통해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30분간 배수한 결과가 재래식 가열 방식으로 4시간 배수한 결과와 유사한 반응을 나타내었으며, 배수산물의 수침출, 자력선별까지 모두 재래식 가열법을 이용한 선행 연구와 동일하게 진행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하여 시료를 가열하실 때 때때로 스파크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단점이 보완된다면 훨씬 짧은 시간 내에 기존의 배수 방식과 동일한 결과를 만드는 획기적인 배수 방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내용을 요약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배수 과정에 마이크로웨이브 가열 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전자레인지를 이용하여 예비 실험을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마이크로웨이브 가열로 600도 이상의 고온의 단시간에 내에 도달하여 시료의 화학적 변화를 관찰하였고, 이를 통해 배수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후 마이크로웨이브 가열로 기존의 재래식 가열이 대체가 가능한지 판단하고자 마이크로웨이브 건조기를 이용하여 배수 실험을 진행하여 보았습니다. 박스로 배수 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산소 분위기에서 두 배수 결과가 유사한 것을 확인해 보았고, 이후 수침출과 자력선별을 통해 마이크로웨이브 배수 방식으로도 시료의 배수가 제대로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이크로웨이브를 이용한 배수가 재래식 배수 방식을 대체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참조한 문헌들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